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마이크를 하나는 고정된 거 하나 쓰고 하나는 이동 마이크를 쓰는데 제가 두 개 다 이제 어떤 한 장소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집에서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음성 상태가 고르지 않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바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세가 있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관 투자가들은 당연히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국이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 그룹도 있고. 근데 어저께 이제 그 동생한테 몇 가지 뉴스를 갑자기 전달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미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 장세가 어떤지 이 무드를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지금 검찰이 테라 루나 사태에 관해서 5대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5대 가상화폐 거래소면 어디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요종, 그러니까 거의 다 검증 끝난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를 소설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봤을 때 발단, 전개, 위기는 지나갔고 지금 현재가 결말되기 전에 절정 단계로 보시면 어떨까? 그게 왜 그러냐면 셀시우스 청문회가 21일부터 시작해서 25일날 청문회가 끝나요. 25일날. 그래서 이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분명히 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NFT 메타콩즈 휘청, 비대위, CEO 퇴진 요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BAYC? 제한된 어떤 발행량, 그리고 이미 검증을 끝난 세계 최고의 NFT. 근데 이거는 메타콩즈는 이두희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한동안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장세가 안 좋아지면서 NFT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셔가지고 비대위를 결성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수익이 나올 만한 오프라인 모델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카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너십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상에 돌면서 잠시 인기를 끌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수익성 모델이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된 게 없으면 결국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4시 정도에 캡처를 했을 때는 23,800달러 언저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3,100달러, 200달러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2,000달러 밑으로 하회만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기준에서는 1,200달러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계속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에 관해서는 한 지금서부터 7일 정도 남았네요. 발표일까지 7일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0.75% 금리 인상이 좀 우위다. 69.1%.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저께보다는 1% 금리 인상 수치가 아주 미온적으로 0.9% 정도 올라갔어요. 이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닌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0.75% 금리 인상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코인리스를 보니까 이 사진이 게재가 돼 있고, 테라 사태 검찰 압수수색 중인 업비트 본사 앞, 이 정도까지 이런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장면 자체가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그냥 얘기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 시장에 관해서 확신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전 이제 아니까.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사진 하나하나 보고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가 이렇게 수색 대상이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불안하시죠. 이러다가 이거 업비트 문 닫으면 이거 내 코인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예전서부터, 뭐 그냥 5대 거래소는 다 그냥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도 겪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코인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감원될 대상이 될 거다. 이거는 포드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8,000명을 감원할 거다. 근데 여기 이제 CEO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베네핏 대비해서 포드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어떤 가스필 모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뭐 감원을 할 거다 이런 얘기인즉슨 이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채널에서 계속 주장해 왔듯이 여기 보시면은 차종별 뭐 필요 인력이 있고 내연기관은 뭐 가솔린 디젤 9,450명, 디젤은 1,770명, 쭉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중간,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3,580명. 그러니까 정확히 3분의 1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그러면 부품 수가 많이 줄어들면 고장률도 적어지죠. 그러면 자동차 수리하고 관련돼 있는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베네핏을 추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화석 연료하고 관련돼 있는 아마 많은 어떤 그런 업종들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전기 자동차가 효율이 내연기관보다는 높잖아요.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비단 뭐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인구에 관한 거를 여기 뭐 3D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형상화 시킨 건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거는 북미거든요. 북미에서 인구가 지금 어디 많이 몰려 있구나. 주로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보스턴, 워싱턴, 뉴욕, 뭐 요런 쪽에 북미 같은 경우는 요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저도 이제 선호하는 쪽이 이쪽이죠. 북미 같은 경우는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리고 이거는 중국인데 같은 경우는 거의 동쪽에 많이 인구가 포진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눈에 띄는 데가 여기 선전시 엄청나게 몰려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부 쪽에 94%가 인구가 집중돼 있고 서부를 보시면 6%만 집중돼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리고 이거는 호주인데 호주는 너무 극심해요. 여기 뭐 시드니부터 해가지고 뭐 요 근방만 이제 사람이 많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인도요. 근데 다른 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인도 지금 그 지역을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지 다른 나라랑 한번 중국이랑 한번 비교해 보셔도 아마 여기 이렇게 송곳같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요거를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인디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나.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숫자에 연연해 하시면 아마 놓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한번 다시 들어갈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레지온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레이로 표시된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네요. 동아시아네요. 여기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뭐 일본, 동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쪽으로 아무래도 향후에 2030년까지는 자본이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유럽에 있는 자본이 그리고 북미에 몰려갔던 자본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왜냐면 블랙록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많이 포진돼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상황 그대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조투브, 이거를 저도 이제 즐겨 보거든요. 이분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사막 한가운데 떨궈 놔도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분식집을 차렸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인도에 가서 고생한다. 뭐 여기 보면은 인도 여자 혼자는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인도 여행 호객행위 정말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인도 여행 중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인도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런 말씀만 이제 조투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갔었을 때는 저는 사실 길거리를 제가 스스로 차를 안 타고 그냥 많이 걸어 다닌 적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갔었기 때문에 운전사가 낀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뭐 대체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인도 가면 길거리 음식 먹지 말라는 어떤 그 기본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도 절대로 길에서 누가 주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중요한 건 이렇게 길에 다니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뭐 지저분한 포장이 안 된 길거리, 발전 설비 안 돼 있는 길거리 이런 걸 보면서 여행객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아, 할 거리가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일본인이 먼저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상주를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걸로, 그러니까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콜드체인 인프라도 아직 부족해가지고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냉장, 냉동, 유통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개인이 가서는 되게 힘들겠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아마 많이 할 일이 많고 베네핏을 추구할 수 하는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유튜브만 보시고 아이 내가 왜 WRX 투자해서 이거 망한 짓 했나, 인도 다 망해가는데,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 말이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국의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나와 있는데 9.4%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의 중심이었죠. 홍콩이 금융의 중심이란 얘기가 어느 순간 돌면서 이거를 양분해서 나눠 갔다가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사실은 많은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유로존에서는 사실 영국에 있다가 룩셈부르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싱가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래를 보면 그렇게 먹고 살 만한 어떤 그 산업을 끌어갈 만한 그런 게 뭐 이렇게 핵심 그런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냥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당장 이제 다음 달 4일하고 5일날 일본에서 자 비탈릭 부텔린이 그리고 데이빗 슈왈츠 리플사 CTO가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7일부터 14일까지인가 제가 알기로 파르나스 삼성 코엑스 파르나스 호텔일 거야. 아마 거기서 그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거기 등록해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아는 동생은 그거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막 지금 옆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건 거기도 이분은 안 오시는데 아마 비탈릭 부텔리는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컨퍼런스가 개최된다는 자체가 사실 업계에서는 나쁘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머지에 관해서 비탈릭 부텔린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실히 비탈릭도 대답을 못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 포스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2016년인가?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얘기도
구글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만약에 머지가 이더리움 포스 전향한다는 얘기가 확실히 안 나와서 연기돼도 절대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안 돼요. 예,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테슬라, 예, 앨런 머스크가 뭐 대차 대조표에서 2분기 내죠. 2분기 내에 예, 슬금슬금 936 밀리언만큼 이거를 뭐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차 대조표에서 76%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악재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체 무드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사가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측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4%인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주식시장은 약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라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달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제 영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유럽도 빅스텝 밟나 11년 만에 금리 인상 임박.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IMF SDR 통화 바스켓에서 달러랑 위에나만 제가 알기로 그 비율을 늘려놨고 상대적으로 파운드화하고 엔화하고 유로화는 그 비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율을 줄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줄여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놔도 별로 전 세계 통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퍼즐 조각을 맞히는 게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닐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0.5% 금리 인상 뭐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 금리 기조로 갔었는데. 그러니까 통화 시스템의 개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CBDC 파일럿 테스트하고 관련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만 유럽과 영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 침체시킬 우려도 크다. 지금 노드 스트림을 뭐 열어주네 아니네 뭐 별의 별 얘기가 중간에 말 바꾸기 하면서 계속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사그러들 수가 있을까요? 예. 자, 그리고 리세션만 괜히 도모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진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란의 직격탄을 맞는 데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높은 부채 비율과 정치적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 존슨 총리 사임했고 드라기 총재, 이탈리아 드라기 총재 거의 사임에 가깝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 갑자기 암살 당하셨고. 자, 전 세계 무슨 일이 지금 급작스럽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급변하는 지금 현재 통화시장, 세계 뭐 무역시장, 근데 특히나 이제 통화시장하고 관련돼서는 많은 어떤 일들이 급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나 뭐 차트적인 관점 같은 거는 이따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깊이 감사드리고, 이메일 저한테 이제 주신 분들 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당첨이 아니라 제가 순서적으로 다 피드백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촬영할 때는 다 촬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당첨 차원이 아니라. 자, 어쨌건 자세한 얘기는 이따 추후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